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마쌤 장웅상입니다. 오늘은 제 책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 제2부의 제3장 인인선생 처처학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인선생 처처학교라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마다 다 선생님이고 곳곳마다 다 배우는 곳이다. 이걸 이제 인인선생 처처학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의 첫 공부의 스승은 아버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 하셔서 일찌감치 이제 노동 현장에 뛰어드느라 학교 교육을 많이 받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대한 열정이 크셔서 이 틈만 나면 책을 많이 읽으셔서 아는 것도 많고 또 어릴 때 읽은 책을 이제 남에게 어릴 때도 읽은 책을 설명해 주면 다른 사람이 재밌게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방끈은 짧아도 동네 지식인이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저희 그 가족 남매들에게 책도 많이 사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런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 형입니다. 형이 이제 그 방송대 공부를 많이 권유하기도 했고 또 이제 일반 대학에서 형은 또 물리학을 또 전공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이제 먼저 방송대에 입학해서 지금 벌써 이제 5개 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학에서 경제학과 박사과정도 수료했고 이제 방송대 정보통계학과에도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송대를 많이 권유를 좀 한 분이어서 또 형도 이제 제 어떤 공부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인생의 전반에 영향을 끼친 분은 또 어머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모든 걸 돌볼 수 없어 어머니를 대신 보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머니는 제게는 어떤 인생의 스승이라기보다는 신에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근데 자애로운 어머니를 저는 이제 군대 시절에 제가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병 계급장을 달고 휴가를 나왔는데 그 정말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시고 이불 끝단까지 잠자리를 챙겨주시던 어머니가 부대에 복귀한 뒤 일주일 만에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 때문이셨는데요. 그래서 휴가 나온 김에 가족 사진을 찍자고 사진관에 데려가시고 또 귀대하는 아들의 뺨을 만지면서 그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시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부대에 돌아와서도 어머니가 세상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의무처럼 관물 때 가족 사진을 걸어야 했지만 저는 사진을 걸지 못했고요. 사진 속 어머니 얼굴을 보면 통곡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에 또 적응을 잘 못했어요. 성사 과정 재학 중에 입대를 해서 좀 나이를 늦게 가서 그 부대 배치를 받았더니 중대장과 행정관님만 빼고는 제가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력 높고 나이 많은 쫄병의 길을 꺾으려고 했는지 고참들이 좀 군기를 많이 잡았었고요. 또 제가 기계치였는데 박격포를 또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또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 또 사격 실력도 별로 없었고요, 제가. 그래서 힘들어하는 제가 안타까웠는지 말년병장이 제게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제대한다 이런 말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취침 시간에 눈을 한 번도 더 감았다 떴는데 다음날 깨어보니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과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군대에서 시간만 나면 닥치는 대로 이런 책 저런 책을 좀 많이 좀 읽으면서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참 잘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하는 날 보니까 그런 그 고참의 말이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화투에도 보면 비광의 개구리와 함께 그려진 우산 쓰고 있는 남자, 이거는 개구리에게 인생과 공부를 배웠다. 이렇게 이제 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세기 실존 인물인 일본의 유명한 서예가
오노도가 그런 사람인데요. 아무리 써도 글씨가 늘지 않자 좌절에 빠졌는데 버드나무 아래에서 급류를 탈출하려는 개구리를 보고 개구리가 이제 높은 가지에 이르지 못하다가 이제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이제 나뭇가지가 휘고 그 틈을 이용해서 개구리가 이제 그 나뭇가지에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보고 이제 매진한 결과 상당히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물에게서도 우리는 뭔가를 배울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네에도 어처구니가 예전에 음식점이 있었는데 재미있어서 검색해 보니까 이제 여러 답이 있는데 왕궁의 처마에 장식된 톡이라는 설도 있고요. 맷돌 손잡이라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제가 아는 분을 모시고 손님을 모시고 맛집 소개한다며 땀을 뻘뻘 흘리며 이 어처구니라는 음식점에 갔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한문학을 공부할 때 그 유학생 이름이 사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사자에 술잔 작자인데 이때는 술잔을 생각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헤아림을 생각한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짐작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짐작한다. 이게 이제 술을 채울 때 헤아린다는 뜻이 되고요. 작정한다 이런 말도 이 자기 술잔을 의미를 해서요. 술잔을 따를 때 이제 어느 정도를 따를지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참작 같은 경우도 남에게 술을 따를 때 상대방의 주량을 살피고 술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요. 수작이라고 하는 것도 술잔을 주고받는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작 이러면 뭐 남에게 작업을 건다 이런 의미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술잔 자체는 술잔을 주고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수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공부는 꼬리에 또 꼬리를 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인선생 처처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라디오에서도 TV에서도 책에서도 또는 어린아이에게서도 미몰에게서도 모든 것들에게서 공부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영마쌤 장우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